서울 외곽의 한 중학교 앞에 흰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시계는 오전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김태수는 52세의 나이답지 않게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박선영도 마찬가지였어요. 49세의 그녀는 학생들을 반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교문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태수가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신도 조심해서 일해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25년간 한 번도 어긋난 적 없는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태수는 자동차 정비소로, 선영은 급식실로 향했어요. 이 부부는 동네에서 유명한 모범 가정이었습니다. 태수의 정비소는 늘 고객들로 북적였어요. 성실하고 꼼꼼한 그의 성격 덕분이었습니다. 태수 씨 손만 거치면 차가 새 것 같아져요. 단골 고객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선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학교 급식실에서 15년째 근무하며 학생들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였어요. 급식 이모가 만든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말할 때면 그녀는 뿌듯했습니다. 집에서도 변함없었어요. 태수가 퇴근하면 따뜻한 저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자녀는 모두 명문대에 진학했어요. 큰아들은 의대생, 딸은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부러워했어요. 어쩜 저렇게 완벽한 가정이 있을까요? 아파트 주민들이 종종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한 달 전 열린 결혼 25주년 기념 파티에서도 그랬어요. 호텔 연회장에 모인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태수의 다짐에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선영의 서랍 깊숙이 숨겨진 일기장은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그가 내 말을 끊었다.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숨이 막힌다. 선영은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25년간 쌓인 감정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태수는 몰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내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행이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둘이서요. 무슨 소리야? 정비소도 바쁜데? 태수가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선영은 입을 다물었어요. 또다시요. 완벽해 보이는 가면 뒤에서 균열이 서서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요.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선영은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태수도 언제나와 다르지 않게 세수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어요. 오늘은 고객 차량을 수리하러 외곽에 가야 해. 태수가 김치찌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혼자 가세요. 학교에 가야 하는데요. 같이 가자. 오랜만에 드라이브도 할 겸. 선영이 수저를 멈췄어요. 태수가 먼저 함께 가자고 제안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말이에요. 정말요? 급식실에는 뭐라고 하죠? 몸살이라고 해. 하루쯤이야. 태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는 평소 학교 방향과 정반대로 향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외곽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선영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객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태수의 대답은 짧았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디쯤인데요?
이렇게 멀리까지요? 곧 도착해. 대화는 거기서 끊겼어요. 차 안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당신, 요즘 좀 이상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며칠 전부터 핸드폰도 뒤집어 놓고, 늦게 들어오고, 태수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차가 도로 한쪽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뭘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간 참아왔던 말들이 터져 나왔어요. 난 항상 당신 말만 들었어요. 내 의견은 한 번도 중요하지 않았고,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참았던 거예요.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순종적이었던 아내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맞서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가정을 꾸려왔는데. 저도 힘들었어요. 당신만 힘든 게 아니었다고요.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좋은 아버지인 척. 이웃들 앞에서는 자상한 남편인 척. 그만해. 정작 저한테는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 차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25년간 쌓인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뒤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창 밖으로 가을바람이 코스모스를 흔들고 있었어요. 선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핸들을 꽉 잡은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집에 가요.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할 말이 있어. 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에는 25년간 본 적 없는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영이 몸을 뒤로 살짝 움츠렸어요.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어. 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톤이었어요. 당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25년간 참고 살았어. 너 때문에. 태수가 시트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선영과 마주보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당신은 좋은 아버지였어요. 저한테도 겉으로만. 선영이 말을 멈췄습니다. 태수의 표정에서 무언가 위험한 기운을 느꼈어요. 나도 힘들었어. 매일 웃는 척, 행복한 척 하는 게. 그럼 왜 그렇게 살았어요? 애들 때문이지. 너 때문이고. 태수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폈습니다. 반복되는 동작이었어요. 이제 애들도 다 컸잖아요.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피했어요. 다시 시작. 태수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25년이면 충분해. 이제 지쳤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황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태수가 차 밖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선영 쪽 문을 열었어요. 내려. 왜요? 내리라고. 선영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은 산과 들판뿐이었어요. 지나가는 차도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예전에 우리가 데이트하던 곳 기억나? 태수가 멀리 산을 가리켰습니다. 25년 전 연인이었을 때 자주 왔던 곳이었어요. 기억나요?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도 좋은 척 한 거야. 선영이 깜짝 놀라며 태수를 바라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처음부터 너를 사랑한 적은 없어. 태수의 말에 선영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나무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어요. 그럼 왜 결혼했어요? 부모님이 원하셨으니까. 너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선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간의 기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의무였지. 남편으로서의. 태수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선영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어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았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며 쓸쓸한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25년 전 사랑을 약속했던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23분, 119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트럭에서 쇠파이프가 떨어졌어요. 아내 머리를 직격했어요. 숨을 안 쉬어요. 떨리는 목소리의 남성이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며 급히 구조를 요청했어요.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선영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그녀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태수는 현장에서 계속 울면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트럭이 지나가다가 파이프를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25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 최동혁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현장에는 유리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선영의 옷이나 몸에서는 파편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차량의 앞유리에는 균열이 있었지만 파이프가 떨어졌다면 생겨야 할 외부 충격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 정확히 몇 시에 사고가 났나요? 최 형사가 물었습니다. 9시 20분쯤이요. 아니, 9시 15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고객분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태수는 당황하며 둘러댔습니다. 핸드폰이 고장나서. 더욱 결정적인 의혹은 부검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국과수 부검인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선영의 후두부에는 둔기에 맞은 듯한 골절이 있었고 목 부분에는 압박된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손톱은 여러 개가 부러져 있었고 입 주위에는 무언가에 억눌린 상처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부검이가 단언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이전에 이미 폭행을 당했고 질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태수의 거짓말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그가 말한 고객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정비소 CCTV를 통해 그날 아침 일찍 나간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선영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녹음 파일이었어요. 제발. 그만해. 희미하지만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전 부부싸움 중에 무의식적으로 녹음된 것이었어요. 배경에서는 태수의 거친 목소리와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들의 증언도 이어졌어요. 최근 몇 달 동안 밤늦게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선영 씨가 괜찮다고 하셔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에는 선영이 종종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최 형사는 태수를 다시 조사실로 불렀어요. 태수 씨, 이제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날 아침 무슨 일이 있었나요? 태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부정했습니다. 정말 사고였어요.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럼 왜 선영 씨 목에 손자국이 있을까요? 왜 손톱이 부러져 있을까요? CPR을 하느라 제가 당황해서. 하지만 그의 설명은 점점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의학 전문가들은 CPR로는 설명되지 않는 상처들이 너무 많다고 증언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구속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아빠가 그럴 리 없어요. 우리 가족은 항상 행복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한 후 그들도 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이었습니다. 연일 언론의 관심이 쏟아진 완벽한 부부 살인 사건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검찰은 태수가 오랫동안 아내를 정서적,
물리적으로 통제해 왔고 그날 아침 격한 다툼 끝에 폭행으로 사망케 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했다고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25년간 피해자를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피해자의 일기장에는 숨이 막힌다. 이제 견딜 수 없다는 절망적인 문장들이 가득합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가정폭력의 결과입니다. 변호인은 최후까지 사고사 가능성을 주장했어요. 의뢰인은 25년간 모범적인 가정을 꾸린 성실한 남편입니다. 그날의 비극은 순간적인 실수였을 뿐입니다. 법정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자녀들의 선처 호소였습니다. 큰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걸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돌아오지 않고 아버지마저 잃을 순 없어요.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딸은 법정에서 오열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했고, 어머니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무너졌어요.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선영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그랬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배심원단의 평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명확했어요. 피고인 김태수,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결문이 읽혀지는 순간 태수의 어깨가 축 내려앉았습니다. 자녀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방청석은 숙연해졌어요. 법정을 나서며 최 형사는 생각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것들 뒤에는 항상 어둠이 있다는 것을요. 그 어둠을 발견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자신들의 일이라는 것을요. 태수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오직 그만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영원히 그의 가슴 속에 묻힐 것입니다. 완벽해 보였던 부부의 2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실은 통제였고 행복이라고 여겼던 일상이 실은 가면 뒤에 고통이었다는 슬픈 진실과 함께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더욱 많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